안녕하세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입니다. 오늘은 이 가죽공예 키트를 이용해서 마우스 패드 제작해 볼 거고요. 나만의 독창적인 마우스 패드를 갖고 싶으시다면 벨커스 가죽공예 키트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죽공예 키트 보시면 이렇게 구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우스 패드에 쓰일 가죽, 골무, B라고 적혀 있는 본드,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그리고 면봉, 쪽가위, 미니 헤라, 실, 바늘, 그리고 마감천, 이렇게 구성품이 모두 잘 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확인이 다 끝나셨으면 휴지 2장에서 한 4장 정도만 꺼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가죽하고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그리고 미니에라만 두시고 다른 거는 잠시 옆으로 치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으면 이 가죽, 이게 앞면이고요. 이쪽이 뒷면입니다. 뒷면 보시면 뒷면이 살짝 거칠거칠한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이용해서 마감해 줄 겁니다. 그래서 뒷면 봐주시고요.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를 열어줍니다. 네, 이 상태에서 미니 헤라를 이용해서 뭉치지 않게 쭉쭉 발라줍니다. 만약에 미니에라로 바르시기 힘드시다 하시면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이 마감재는 토크놀이라고 해서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 중간중간에 바르시다 보면은 아마 마르면서 여기 안 발렸네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잘 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마감재는 조금 이따 옆면 마감할 때 또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번씩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마감 뒷면 전체적으로 다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 마감 모두 해봤고요. 이 미니에라에 마감재 묻어 있는데 이거 휴지로 닦아줍니다. 그리고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에 닫아주시고요. 지금 이거 마를 때 동안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하고 바늘 2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실을 이 가죽 둘레만큼 재주세요. 그러니까 총 4개의 모서리만큼 이렇게 대략적으로 재줍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모서리에 이렇게 길이만큼 재주시고요. 이 길이에 4배가 필요합니다. 4배. 둘, 셋, 넷. 이거 실이 길기 때문에 이따가 바느질 할 때에도 꼬이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꼬이셨더라도 못 풀겠다 싶으시면 실 많이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실에 바늘을 끼워줄 건데요. 실 하나에 양쪽에 바늘 2개를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들 스티치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 바늘 꿰는 방법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의 한쪽 끝과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바늘의 뾰족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실 끝이 바늘 끝으로부터 5에서 7cm 정도 올라오도록
빼줍니다. 대략적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늘로 실을 관통시켜 줍니다. 엄지와 검지로 실을 살짝 잡은 상태에서 바늘이 엄지와 검지 사이로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꼭 실의 정중앙을 관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S자가 되도록 한 번 더 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뚫어줍니다. 이때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 볼록한 부분이 일자가 되도록 실을 살짝 당겨주신 다음 맨 위 관통된 부분을 잡고 쭉 내려줍니다. 관통된 부분이 바늘을 지나 실까지 내려오도록 쭉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2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늘을 잡은 상태에서 실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위쪽 매듭이 바늘귀에 걸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 완성입니다. 실의 반대쪽 끝에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꿰어줍니다. 이때 실 2개와 바늘 2개를 따로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바늘 2개를 실 1개의 양쪽 끝에 꿰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꿰어준 후 바느질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 하나에 바늘 2개가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해볼 건데요. 바느질하기에 앞서 골무, 바느질할 손, 예를 들어서 오른손 잡이시면 오른손, 왼손 잡이시면 왼손에 엄지와 검지에 골무를 껴주세요. 그리고 바느질 해보겠습니다. 바느질 할 때 물론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로가 조금 길게 잡으셔가지고요. 여기 커브 라인 이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정해진 게 없이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여기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모서리 부분,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 이 아래 부분에 뭐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구멍에 넣어 줄 건데요. 여기 구멍 보시면 사선으로 지금 바느질 라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래, 이쪽을 위라고 표현할 거고요. 아래, 위. 그 바느질 라인 위치 그립으로 표시해 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구멍, 첫 번째 바늘을 사선 아래에 바늘을 반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바늘 잡으셔서 이거 하실 때 바늘 실 꼬이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바늘 넣었던데 바로 아래 구멍, 그러니까 다음 구멍입니다. 다음 구멍. 거기 사선 위에 바늘을 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셨으면 2개를 동시에 빼줍니다.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살 빼주시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바느질 앞에는 매듭이 젖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2개의 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매듭은 안 젖어 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바늘 잡아주시고요. 이쪽 구멍에서 나온 바늘입니다. 이쪽 구멍. 이거를 여기 2번째 구멍 사선 아래에 넣어주세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바느질 하실 때 지금 2번째 바늘이 나와 있는 실을 이 오른쪽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런 형태로 나오게. 그래서 쭉 빼줍니다. 이거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빼주시고요. 쭉 빼주시고,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매듭이 젖어 있으면요, 앞에랑 뒤에랑 하나의 땀이 되어 있으면 양쪽 실을 잡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앞면을 봐주시고요. 앞쪽에서 나와 있는 실 잡고 바늘을 여기 다음 구멍 사선 위로 들어가게 바늘을 넣어서 쭉 빼줍니다. 그러면 앞에 똑같이 매듭이 젖어 있고요. 2개의 매듭, 뒤에는 1개의 매듭 젖어 있고 2개의 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실 잡고 이쪽 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3번째 구멍 사선 아래로 들어가게 쭉 넣어서 이쪽으로 나와 있죠. 쭉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지금 이 커브 부분까지 저희 바느질 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에 앞서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 앞면에서 바늘이 들어갈 때는요, 여기 사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선 위쪽으로 들어가고요. 쭉 빼주신 다음에 뒤에서 들어가는 바늘은 위쪽에서 나와 있는 바늘을 잡고 여기 사선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바느질 하셨을 텐데요. 바느질 안 되신 분들은 바느질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잠시 멈춰 두시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이 길기 때문에 실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커브 부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긴 쪽 모서리가 이렇게 세로로 오게 잡아주시고요. 똑같이 여기 위 들어가서 반대쪽이 아래로 들어가게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쪽 아랫부분으로 쭉 들어가게. 그리고 당겨 주시고요. 다시 앞쪽을 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 위로 들어와서 쭉 빼줍니다.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쭉 해서 아래쪽으로 나오게 해서 쭉 빼주세요. 그리고 당겨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 모양대로 됐으면 이쪽 위로 들어가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뒷면 봐주시고요. 이쪽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게
꼬이지 않게 조심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이제 커브 부분 한 땀 남아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짧은 모서리가 세로로 가게 잡아주시고요. 앞면 보셔서 여기 위로 들어가서 쭉 빼주시고요. 그리고 뒷면 보셔서 이쪽 바늘이 여기 아래로 들어가게 쭉 빼주세요. 네, 이제 이 방향으로 아까와 같이 위아래에 맞춰서 앞쪽에서 들어가는 건 위, 뒤쪽에서 들어가는 건 아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 그리고 뒤쪽은 아래로 들어가게 해서 쭉 빼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해서 쭉 바느질해서 이 커브 부분까지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느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바느질 하셨죠? 그러면 다시 커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느질 방향은 이 방향으로 쭉 바느질을 하셨는데요. 이 방향을 보고서 위아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바늘로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눠주세요. 원에 반을 나눠준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시고 위아래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커브 부분 반 나눠서 이쪽입니다. 이쪽 보시고 위아래 해주시면 됩니다. 쭉 놓고 이제 이렇게 보시고 바느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여기까지 바느질을 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땀만 남겨주고 바느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바느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땀만 지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마감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 땀도 똑같이 해줍니다. 여기 위로 들어가서 쭉 빼주고요.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 한 땀만 이번에는 여기 마지막 땀 저희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바느질 진행할 텐데요. 했었는데요. 한 땀만 위로 올려줍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 했으면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마지막 땀은 두 땀이 되게, 그러니까 매듭이 두 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 아래에 있는 바늘을 잡고 이쪽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쭉 해주고요. 똑같이 당겨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2땀, 반대쪽도 2땀, 뒷면도 이렇게 2땀씩 되게 해주시고요. B라고 적혀있는 본드 열어줍니다. B는 본드입니다. 그래서 바늘로 살짝 꼭 찍어서요. 여기 2땀인데 양쪽에 구멍에 살짝만 넣어주세요. 살짝만 그냥 실에 약간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2땀이 된데 양쪽에 살짝 구멍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셨으면 본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쪽가위로 최대한 바짝해서 잘라줍니다. 이거 자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매듭 찐 거는 안 잘리게. 그러니까 저희가 매듭 묶어놨죠. 바느질한 데는 안 잘리게 조심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느질은 완성이 되었고요. 옆면 마감해 줄 겁니다. 옆면. 이쪽 옆면 마감해 줄 거고요. T라고 적혀 있는 마감재 다시 열어 주시고요. 그리고 면봉하고 마감천 준비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면봉으로 마감재를 살짝 콕 묻혀 준 다음에요. 요게 점 찍듯이 점 찍듯이 묻혀 줍니다. 사이사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 마감재를 살짝 닦아주는 느낌으로 가죽에 묻혀줍니다. 옆면에. 그리고 마감천으로 이거 마르기 전에 문질러 주세요. 이거 문지르는 횟수는 한 20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20번 정도 문질러 주세요. 그래서 총 4개의 모서리에 모두 발라서 마감해 줍니다. 그러면 끝에까지 한번 마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감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면 마감까지 모두 다 하셨을까요? 옆면 마감 하셨으면 이런 오돌토돌한 게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오돌토돌한 게 남아있다 하면은 한 번 더 마감해 주세요. 저희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프라다에서 사용하는 사피아노 가죽을 사용했고요. 약간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이 냄새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만 놔두시면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가죽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피아노 가죽 같은 경우에는 격자무늬 형태의 소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염에 강하기 때문에 마우스 패드에 적합한 재료이고요. 오늘 마우스 패드 만드셨는데 아마 실이 좀 길어서 힘드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들고 다니실 때 유니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출시한 계기가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외출했을 때 노트북 들고 작업해야 될 경우 많은데요. 카페에서 그냥 그 테이블에 하지 마시고요. 이 패드 한 장씩 들고 다니셔서 작업해 주시면 정말 멋스러워지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출시하게 되었고요. 네, 이로써 그 마우스 패드 키트 제작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벨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